자, 이재명 변호사들이 판치고 임원정이 검사가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재명의 변호사들 변호사 수임료 대신 그냥 이 자리를 나눠준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 여기저기 포진을 시켜놨는데 그 변호사들이 앞으로 이재명의 방탄과 함께 이 방탄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정 곳곳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임원정 그 말썽만은 내부 분란자 그 임원정이 검사장이 됐습니다. 검사장이 돼서 오늘 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불안하기도 한 그런 그 나날이 지금 저 4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지난 4주간 어떤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큰 제목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자, 첫날에 이재명 취임 첫날 그날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연결된 대법관 30명 정원 법안을 법사위에 딱 올려놨죠. 그리고 그 둘째 날에 취임한 둘째 날에 바로 그 특검법 세 개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보수 정권 전체를 겨냥을 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금도 속보로 뜬 것이 참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막 속보로 뜬 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 이제 한 번 출석을 하고 두 번째 출석을 조율을 해서 5일날 가기로 했죠. 5일날 가는데 너무 아침 일찍 그러니까는 그 특검이 9시에 도착을 하라고 그러는데 10시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시간 차인데 그래도 그나마 전직 대통령인데 1시간 차인데 특검이 거부했습니다. 9시에 오라면 오는 거지. 무슨 10시야. 늦게 출석할 경우에 그에 따른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 1시간 차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이게 지금 상징적입니다. 보수 진영 괴멸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징적인 거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한 번 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기도 하고 이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친명 7인의 좌장이죠.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검찰을 해체를 하려고 하고 거기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를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를 공소 취소를 하려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정성호가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나흘 만에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죠. 자, 그러니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 작전 아니냐. 이제 모든 것이 이재명의 그 사법 위기, 이 재판을 없애는데 다 초점을 맞춰서 국정 운영이 되고 인사까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문제 나왔으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변검호 정권이다. 변검호 정권. 이재명의 변호사들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금배지들 이재명의 신복들이 그 민주당에 다 모여 있죠. 마치 지금은 이재명이 어떤 하는 행동이 여전히 당 대표 이재명처럼 행동을 합니다. 일일이 해서 뭐 타운홀 미팅 뭐 강조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이나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자기들 집단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이 능력을 거기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거기다 다 쏟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기 변호사들 그리고 금배지들 또 호남해서 변검호 이 사람들로 완전히 주변을 지금 채워가고 있고 그 일종의 자기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인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김어준 뭐 유튜브 콘서트 하는데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을 비롯해서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김민석, 여당 당대표 후보라는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집을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이재명도 지금은 유튜브에 여기 나가지는 않지만 언제 또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당 대표 때 계속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본인이 불리하면은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죠.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불려가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정권 출범 4주 만에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도대체 나라냐? 감옥에 있는 조국, 범죄를 지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조국, 이하영이 나를 사면하라. 막 욕을 하고 사면 안 하면은 뭔가 퍽 터뜨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김용, 이 대법원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서가지고 심지어 정청래까지 나서가지고 대법원을 향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렇게 아예 압박을 해서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은 탄핵할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4주 사이에. 뭐 배상윤을 또 귀국시켜서 대북 송금 사건 이걸 또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도 지금 엿보이고 있고 이재명은 그 광주에 가서 취임 20일 만에 광주에 가가지고 마치 이제 당선 사례를 하듯이 광주의 수건 사업들 다 가져와. 호남의 수건 사업들. 그 광주시장 오고 전남지사 오고 막 해가지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실에 TF를 만들어서 기재부도 들어가고 국토부도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오고 김민석 그 많은 이 의혹들이 있는데 그냥 임명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뭐 모레 표결을 한다. 자, 국제적으로는 G7 가가지고 트럼프에게 사실상 외면당하고 패싱당하고 와서 또 나토에는 가지도 않고 나토에 가지 않는 대신 그 강주 가고 그러다가 그것도 있었네요. 그 취임하자마자 그 말썽 많은 아들 그 아들 결혼시키면서 과연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지금 수수께끼처럼 남아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해산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정말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런 그 상황들도 상황이지만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줘서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아르헨티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포퓰리즘 정책들 막 현금 퍼주고 또 양국법,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전부 다 지금 처리를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 선거 전에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뭐 언론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 그 사표 안 내면은 당신 여기저기 뭐 고발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당신이 수사 대상이야. 이미 공수처에 막 고발을 하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돼 있죠. 본인의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제가 혼술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금 9개월 만에 2년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9개월 만에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표를 냈습니다. 9개월 만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본인의 이 핵심 특권인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그리고 봉욱 민정비서관을 이렇게 발탁해서 검찰 출신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검찰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공수처하고 수사청으로 이렇게 공소청하고 수사청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끝까지 막아내기는커녕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사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줄줄이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이진동은 그때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민주당이 탄핵을 했죠. 그러나 탄핵 수찬을 가결했을 때 당시 이진동이 대구 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던 인물들이고, 양석조는 아시다시피 그때 이 심재철이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심재철이 조국을 수사를 하면서 조국을 불기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갓집 항명 사건을 일으켰던 그 양석조, 당신이 검사냐 선배 검사에게 그렇게 항명 사건을 일으켰던 조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주려는 그것 때문에 또 찍혔죠. 그래서 좌파 정권에 찍힌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물러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렸던 대로 심우정이 물러나면서 뭔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흐지부지 그냥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뭐 검찰 개혁을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건 뭐 교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본인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검찰총장이겠죠.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검찰청 완전 해체를 추석 연휴 전에는 끝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도 아니고 심우정이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 정도 무슨 뭐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이 아니죠. 검찰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개혁입니까? 검찰 해체죠. 그런데 검찰 개혁을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난다. 이 정도 말밖에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직 입장문이 하면서 그 사직을 하면서 입장문도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입장문을 내고 그냥 떠나는 건데 이 글자 수로 186자 A4 용지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자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청이 이제 폐쇄가 되면은 권력 수사 이런 것은 다 물 건너 간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때부터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권력 수사 못하면은 그 전에 수사 받았다가 지금 재판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청을 이렇게 없앤다고 하면서 뭐 추석 전까지 없앤다. 그러면은 7, 8, 9, 한 2, 3개월 내에 없앤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검찰 간부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줄줄이 사표를 냈는데 검찰 인사를 또 했습니다. 바로 그 낮에 사표 내고 오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검찰청을 없앤다면서 좌파 검사들은 승진 장치를 벌여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검사들이 이 공수청 또는 뭐 수사청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죠. 이제 검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 지금 뭐 경력을 쌓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검찰 고위직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주로 이 윤석열 정부 때 배제된 그 비특수통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물론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헌, 법무부 기조실장의 최지석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딱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임원정 그리고 김태훈 이 두 사람이 오늘 검사장이 되면서 지검장을 맡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의 임원정, 조금 전에 그 동부지검에서 제가 퇴진을 했죠. 동부지검에서 퇴진을 한 이
양지검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이 김원정을 앉혔습니다. 김원정을 동부지검장이 오늘 앉혔습니다. 임원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그러니까 계속 그 검찰 안에서 내분을 막 일으켜서 한직으로만 계속 돌았던 이 사람을 서울 동부지검장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 검사장으로 승진을 한 거죠. 부장검사였다가 오늘 그냥 갑자기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 서울 동부지검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들 아시다시피 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그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뭐 찬동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그 곤란할 정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좌파 쪽의 정치인들과 같은 입장을 내면서 검찰 안에서 분란을 계속 일으킨 인물이 임원정이죠. 그 사람을 저번에 임원정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일종의 그 인수 역할을 하는. 근데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가 이번에는 아예 서울 동부지검장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임기 중에 뭐 검찰총장은 없어지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인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 편들 그리고 이 강성 좌파들을 어쨌든 각 요직에 포진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나라 전체가 모양이 변해버립니다. 법안들도 일방적인 거로 막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사람들 배치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인사에 거치지 않고 이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국가의 모습이 바뀌어 버립니다. 김태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과장을 하고 그때 일종의 추미애 사단으로 그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이죠. 김태훈을 이 남부지검장으로 했는데 남부지검은 이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나 아니면 금융범죄를 다루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부서죠. 그런 그 검찰청이죠. 그 남부지검장으로 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정이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인사권을 이재명이 사유화를 해서 인사권을 사유화해서 본인의 변호사들을 곳곳에 지금 포진을 시키고 있죠. 정말 충격적인 것이 본인의 변호사들을 이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장악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이태영 변호사, 이장형 변호사, 이태영은 민정비서관,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그리고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금 맡은 전치영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이장형은 대북송금, 이태영도 대북송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맡고 있죠. 이 사람들을 다 민정수석실에 포진을 시켜서 민정수석이라는 게 결국 법률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본인의 이 재판을 어떻게 하든 모든 걸 다 중단시켜 버리기 위한 그런 이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민정수석실에 4개 비서관이 있는데 3개 비서관을 전부 다 본인의 변호사로 다 발탁하고 또 한 곳 비서관은 선임행정관으로 조상호 선임행정관으로 이렇게 꽂아놨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의 변호사들을 그쪽에다가 포진을 시키는지. 또 한 사람이 있죠. 김상환 헌재 소장 내정자. 김상환은 저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똑같은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이 그때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수사도 멈춰 있습니다. 권순일 재판 거래도. 그런데 권순일 재판 거래로 인해서 그때 이재명이 구제될 때 그때 대법관을 했습니다. 김상환의 대법관을 해서 이재명을 구제하는데 한 표를 던진 그또 판사 출신을 아예 이번에는 헌재 소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그 재판 관련 문제들 헌법 84조도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 몰릴 텐데 헌재의 그 꼭대기에 한번 자기를 구해줬던 그 사람 구해주는데 일조를 했던 그 사람을 헌재 소장에 딱 갖춰 앉힌 겁니다. 자, 거기다 하이라이트가 바로 국정원 기조실장. 완전히 핵심 자리죠.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변호사를 앉혔습니다. 김희수. 자, 이 대북송금 문제는 국정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도 대북송금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고, 국정원 관계자 블랙 요원이 이 재판에 나와서 비공개로 증언도 했고, 그런데 이 국정원의 내부 여러 가지 국가 비밀이 있으니까는 비공개 증언도 하고, 이 국정원의 내부 문건도 딱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진짜 1급 비밀 같은 문건은 그 제출이 안 됩니다. 제출이 안 되고 2급 비밀 문건도 국가 정보에 민감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법원에 제출을 했죠. 법원에 제출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변호사, 바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국정원의 핵심 자리인 기조실장에 딱 꽂아 놓으면은 국정원 비밀문서 다 보죠. 극비문서들. 그 중에서 대북 송금한 거, 그거 이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재명에게 다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대북 송금 가지고 무슨 새로 특검을 하느니, 특검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이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 배상윤 씨, 그 대북 송금에 김성태하고 같이 관계를 했다는 배상윤 KH 그 회장도 3년 동안 해외로 떠돌다가 도피 생활하다가 지금 8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 8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국정원이 거기서 중요한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방향을 막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기조실장 자리에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앉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사건이 지금 재심을 하느니 다시 특검을 하느니,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송금이 북한에 뇌물 준 사건이죠.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그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 제재 위반 이런 것도 걸려 있는 그 중요한 대북 송금 사건인데, 지금 재판은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지금 중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북 송금을 변호로 했던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이 앉히는,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한 뻔뻔한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권 4주 만에 나라가 정말 이상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한 것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국가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4주 만에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되겠죠. 자, 우리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도 4주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